생생한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시작합니다. 대선을 12일 앞둔 오늘 저녁 네 번째 TV 토론이 열립니다. 이 토론을 앞두고 전초전이 거세게 붙었습니다. 양강 후보의 개인 의혹을 놓고섭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전면에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주식 전문가인 줄 알았던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신한금 투계좌 1개를 맡겼다가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받고 2010년 5월 이후엔 이 씨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설명해왔죠. 작년에 해당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김 씨가 5개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했고 이 큰 차익을 봤다는 이 보도가 나오자 김 씨는 증권사 직원을 통한 전화 주문 방식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전화 녹취도 모두 남아있다. 또 이용하는 증권사 지점을 옮긴 것일 뿐 여러 개 계좌로 동시에 주식을 집중 거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전화 주문으로 운영했다고 밝힌 미래에셋 계좌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 그러니까 HTS 거래가 35건 발견됐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해만 봤다더니 다시 이익을 봤다고 해명하고 거래가 없었다더니 또 거래가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이 정도면 부인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계좌를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 후보의 검사 시절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2003년 파주 운정지구 개발 비리 사건 때 8개 업체 대표가 기소됐는데 윤 후보와 친분이 있는 삼부토건은 지분율이 60%에 달하지만 수사를 받지 않았고 또 2005년과 2013년 검찰 수사 때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삼부토건 조남욱의 후계자이자 윤 후보와 호영호재하는 사이인 조시현 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서결이 형한테 3번이나 걸렸다. 윤 총이 우리가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다 알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은 영화 부당거래 같은 일이라고 했는데 영화 같은 일을 둘러싼 의혹 제기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입니다. 대장동 5인방인 남욱 변호사가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성남 도시개발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인데 대장동 사업자 공모전부터 모의를 한 정황입니다. 심어놨다고 한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로 추정됩니다. 성남도시공사 팀장으로 일하면서 화천대유의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 정민용 변호사가 벌였다고 추정하는 문건 보따리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검은색 천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대장동 개발 문건을 들어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분당 출구, 그 인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걸 제보받아서 입수했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결제한 문건을 제시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이 후보가 화천대유의 유리한 방식의 개발 계획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직접 보고받고 또 결제했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과 수정구 제1공단을 당초 결합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분리 개발로 바뀌면서 대장동 땅만 따로 개발했고 이를 통해 화천대유가 1조 원 넘는 매출을 추가로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과 아파트를 묶어서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모두 취소시키고 새로 그 단지 계획과 용적률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편법을 넘어서 불법적인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화천대유 일당에게는 용적률로 인해서 약 2,700가구의 특혜가 주어진 셈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하려는 말이 뭐냐면서 빈깡통이 요란했다고 논평했습니다. 1공단 민간 사업자의 소송으로 결합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분리 개발을 하면서도 이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원본부장이 오늘 제시한 3개 문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했고 그중 2건이 재판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막판 네거티브가 불붙은 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어제 나온 4개 조사 결과와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재명 38%, 윤석열 37%, 안철수 12%, 심상정 4%로 양강 후보가 1%포인트 차이, 백중세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40%의 벽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 윤 후보가 41%로 이 조사에서 처음 40%를 넘었죠. 이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는 멈춰섰습니다. 멈춰선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서울 여론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인천, 경기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높아졌고 이 호남에선 두 후보 모두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충청은 역시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후보 지지율이 정확하게 같았고 20대 지지율도 비슷해졌습니다. 딱 붙었죠. 이 끝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후보들에겐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밤 4번째 TV 토론 기대해 보시죠.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